앉으면 되지요. 지금부터 대구 경북민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전국순회 대구 경북 지역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님께서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앉아서 하면 되지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나옵니까? 잘 들리지요? 예, 그냥. 예. 됐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선거를 하고 또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께 지지도 호소했고 또 많은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대구 경북 쪽에서 특별히 이 득표가 아주 높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때보다 또 저는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통해서 그전과는 좀 다른 지역을 뛰어넘을 수 있는 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매우 고무됐습니다. 이제 당선되고 난 뒤에 대통령직 인수를 준비하면서 지방 나들이 첫 번째로 대구 경북에 오게 됐습니다.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 모시고 여러분들의 그 귀한 의견들을 좀 들으려고 왔습니다. 오늘 막 들어오면서 이 컨벤션 센터를 보면서 참 탐이 났습니다. 다음에 대통령 선거할 땐 이렇게 좀 좋은 큰 곳에 와서 연설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문득 하기도 했습니다만 아마 다음엔 나올 기회가 없을 것 같고 오늘 이 자리에 토론이 아주 뜻깊고 유익한 토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체로 그전엔 보면 대통령이 지방을 오면 선물을 가져오고 그리고 많은 그 사업에 관한 그 주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그리고 올 때마다 무슨 선물이 왔는가 이렇게 궁금해하고 또 많은 그 주문을 해서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도 지나고 보면 선물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결국 별로 달라진 게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그 행정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대통령이 나왔다 뭐 이렇게 또 어느 지역하고 가깝다 이런 그 얘기들은 많았는데 대통령 나온 지역이나 고장이 별로 그 뒤에 경제적으로 크게 풍요로워지고 문화적으로 크게 발전하고 이렇게 했다는 소리를 별로 듣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행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뭔가 실질적으로 좀 의미 있는 그런 그 만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가 뾰족하게 무슨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대안을 금방 마련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 생각은 이제 어느 지역에서 무슨 선물을 더 주고 무슨 주문을 더 받고 하는 것보다 지금 중앙과 지방의 이 격차로 보았을 때 지방 전체가 새롭게 어떤 전기를 마련해서 발전해 가지 않으면
정말 이대로는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지역 도시도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는 전망이 별로 밝질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특정 지역 문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국한되지 않고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사람과 돈과 이 권한 이것들을 어떻게 지방으로 잘 분산해서 전체적으로 지방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세워보려고 합니다. 선거 때는 물론 제가 몇 가지 유세를 통해서 또는 공약을 통해서 지방의 발전에 관한 기본적인 전략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제로 정책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렇게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인수위를 하면서 지금 열심히 검증하고 있는 중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검증의 과정으로서 오늘 여러분들을 뵈러 왔습니다. 각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나름대로의 상황도 파악해야겠지만 아울러서 어떻게 하면 지방이 지금까지 쭉 내리막을 걸어왔던 이 침체를 벗고 다시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좋은 의견들을 들으러 왔습니다. 차제 또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그러러 왔습니다. 오늘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습니다만 좋은 말씀들 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열심히 듣고 또 연구하고 해서 어쨌든 이제 지방도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름은 제가 지방화 시대 이렇게 지었습니다만 나중에 그 이름도 어떻게 지을지까지도 의견을 좀 주십시오. 지방화 시대 또는 국가 균형 발전 계획 이런 등등의 이름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시면 꼭 어떻게 지방이 좀 더 잘 되는 사회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사회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병준 지방분권팀 관사께서 맡아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준입니다. 국민대학 교수로 있습니다만은 학교에서는 행정대학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간사를 맡고 있는 탓에 이 사회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얼마나 잘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다들 조금씩 협조를 해주시면 아주 좋은 토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번 토론회가 상당히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독특한 형태의 토론 같습니다. 지방을 순회하면서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인수위원장님 인사를 겸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 저기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예. 안녕하십니까. 인수위원장입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대통령 당선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국 순회 토론 제1차로 대구에 내려왔습니다. 아까가 취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기 정부의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인수위에서는 지금 12대 과제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과 더불어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은 그 12대 과제 중에서도 또 핵심적인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40년에 걸쳐 국가가 주도한 불균형 성장 전략 속에서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과
주요 자원의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그 불균형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47%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총 경제력의 52.6%, 금융 거래 비중 70%가 집중되어 있어 이러한 심각한 불균형은 한국 사회 발전의 왜곡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국토의 심각한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앙 집권과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지 않고는 국가 발전과 지방의 발전을 기대하기가 난망한 실정입니다. 인수위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이 21세기 국가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문제의식과 아울러서 과제별 국정보고회의 형식을 탈피하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따라서 함께 참여하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국정 수행 과정을 가지려고 합니다. 처음 갖는 형식입니다만 여러분들의 진지한 토론과 참여가 어때보다도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 인사 말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저 제목이 이렇게 보면은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라고 되어 있고 크게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에게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가 바로 그 대구 광역시장님하고 경북 도지사님께서 한 10분 정도씩 그 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는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조영 시장님 한 10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서 정부 인수 업무에 대단히 바쁘신데도 시도민과의 대화의 첫 방문지를 우리 대구 경북으로 선정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과 또 경의를 표합니다. 인수위원회 여러분들과 지역을 대표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나빠가지고 서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대구에는 비가 제법 옵니다. 눈 때문에 비행기 출발이 30분 늦어가지고 도착 시간이 늦으셨기 때문에 당선자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신다고 차도 한잔 안 하시고 이 자리에 오시는 그런 애정을 보내주셨습니다. 날씨는 비록 굽지만은 겨울 가뭄이 적잖은 걱정인데 오늘 당선자께서 방문과 더불어 촉촉한 겨울비가 축복인 것 같아서 더욱 기쁩니다. 지금 적잖은 긴장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대단히 어려운데 짧은 10분간에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전달을 드리고 또 대구의 욕심이 아니고 지역의 균형 발전 속에서 대구의 몫을 다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10분 동안 대구의 비전과 발전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봐주십시오. 대구는 1601년에 경상감령이 설치된 이후에 400여 년간 영남의 중심 도시로서 행정문화, 학문예술의 중심지로 발전을 해왔고 근대에 이르러서 방적산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섬유 제품의 수출로 조국 근대화에 크게 효자 노릇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 지역의 주력 산업인 섬유 및 기계금속 산업의 구조조정 지원과 후발국의 추격으로 경쟁력이 크게 저하됐고 그런 가운데 IMF의 터널을 지나면서 지역 경제가 크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1인당 GRDP는 1991년 이래 10여 년째 전국에서 꼴찌를 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크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성장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많은 대학이 밀집되어 있어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개척해야 될 이 지식 기반 사회의 근간인 다수의 고급 인력이 배출되고 있고 또 민족 문화의 원류가 흐르는 영남 사상의 중심지로서 두터운 문화예술의 전통과 영남 항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긍지입니다.
또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서 내륙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내에 해양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음 국토의 균형 개발 전략 속에서의 대구의 위상을 살펴보면 아래 지도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의 국가 개발 전략은 태평양 시대와 서해안 시대를 내다보면서 서울, 인천, 군산, 목포, 광양, 마산, 창원, 부산, 울산, 포항까지 연결하는 L자형 개발 전략이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국가 전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가의 잠재력을 총동원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역의 균형 발전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L자의 끝을 동해안으로 쭉 올려서 U자형 개발로 가면서 그 중에 가장 많은 인적 자원을 포괄하고 있는 대구, 광주, 대전을 그랜드 트라이앵글 테크노벨트로 연결을 시키는 U형 속에서의 큰 삼각형의 국토 균형 개발 전략이 새로 수립되어야 된다고 감히 제의를 드립니다. 이러한 국토 균형 개발 전략 속에서 대구는 세계로 열린 첨단 산업과 문화의 도시를 지향하면서 우수한 교육, 문화 인프라를 바탕으로 첨단 산업 도시를 강화를 해나가고 또 국토의 동남권의 중추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경쟁력 높은 국제 도시를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이하 4가지 차례대로 방향을 다음 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 분권과 지역 혁신 강화 노력의 전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 관리의 패러다임이 중앙 집권적이고 정부 주도적이고 성장 제일주의를 국가 관리의 3대 원칙으로 해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방 분권과 민간의 참여를 확대를 하고 성장 플러스 삶의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국가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중앙집권적 체제의 한계가 크게 노정되고 있고 수도권의 집중으로 국가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의 지방 분권을 위한 또는 국가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고 또 지방은 지방대로 자체적인 혁신 능력의 강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전략은 정부의 기능을 크게 혁신을 하고 분권 지향적으로 개편을 하면서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중앙정부의 기구와 인력과 기능은 감축을 하고 지방정부의 기능과 인력은 보강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고, 둘째로 기능면으로 보면은 종래 개발연대의 통제 개발 행정 기능과 기구와 인력은 축소를 하고 문화와 복지, 환경, 과학기술 쪽의 기능은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정부의 구조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국세 이양보다는 지방교부세를 크게 확충을 하고 또 이 산정 기준을 크게 변하고 있는 이 사회의 현상과 행정 수요를 감안을 해서 산정 기준이 합리적으로 다시 연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지방의 혁신 역량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그간에 외부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또 전문가 집단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과학기술 역량의 결집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전개되어 있습니다만 아직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하기 위한 산학관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저희 시에서는 과학기술진흥실을 시도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금년에 발족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대학 간의 지역 혁신 체제를 강화를 하고 무엇보다도 지방 공무원의 정책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참여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구 포럼을 젊은 두뇌들로 모아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의 장을 통해서 정책을 수렴해 나가고 시정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 체제를 구축하고 시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시정의 한 축으로 활용을 하면서
제3섹터와 NGO의 활동을 크게 활성화하는 쪽으로 해나가야 되겠다고 봅니다. 한편 네티즌의 시정 참여도 크게 확대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의 산업 전략입니다. 핵심 추진 내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 지역의 핵심 산업을 위한 핵심 추진 내용은 하나는 지식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 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축은 기존의 전통 산업인 섬유와 기계의 구조 고도화와 첨단화 전략을 추진하는 두 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 테크노폴리스의 건설입니다. 국토 균형 개발 전략상의 그랜드 트라이앵글 테크노벨트라는 이 구상 속에서 대구는 테크노폴리스로, 광주는 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단지로, 대전은 과학연구단지로 가는 이런 큰 틀 속에서 대구 테크노폴리스 구상을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IT와 관련된 대학원, R&D 및 첨단 생산 단지 등이 밀집된 과학기술 연구단지를 이밸리, 대구 이밸리라는 이름으로 조성을 하고 크게 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레저 단지와 친환경적인 신도시, 낙동강, 강변도로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구상입니다. 건의는 그랜드 트라이앵글 테크노벨트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대구 테크노폴리스 건설 계획을 정부 계획에 반영시켰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다음 한방 바이오밸리 조성 문제입니다. 대구에는 한방에 대해서 역사와 전통이 있고 또 생산 배후 기지가 있고 두터운 인력 기반이 있습니다. 한편 서양에서는 현대 성인병에 대처하기에는 서양 의학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얼터너티브 머드신이라고 해서 동양 의학에 대한 연구 열기가 대단히 높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놈 등 이런 다른 바이오 분야는 우리가 열심히 해도 서양에 앞선 것을 따라가기가 어렵지만은 한방 이 분야는 분명히 우리가 앞설 수 있는 성공 품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한방이라 그러면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 동양 3국의 경쟁인데 우리가 한 발 앞서서 고지를 선점하는 것이 대단히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내용 중에 핵심은 한의학청의 설립입니다. 한방의 약점이 과학화와 규격화, 표준화가 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국가가 공인하는 FDA적인 성격의 한방의학청을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식품의학청에서부터 분리를 해서 이것을 대구에 설립을 해주는 것이 동양 3국 중에서 우리가 고지를 선점하는 가장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관련된 시설들을 대구 경북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를 건의 올립니다. 다음 기존 전통 산업의 구조 고도화 첨단화 전략입니다. 포스트 미라노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또 나노 부품 실용화 센터와 메카트로닉스 부품 산업화 센터, 전통 생물 소재 산업화 센터 등을 통해서 기존 전통 산업의 구조 고도화 첨단화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걸 한 해에 다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한 5년 동안 국비 지원을 이런 정도 해주시면은 차후에 시와 민자로서 대부분의 사업비를 충당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물 문제의 해결입니다. 낙동강 프로젝트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자고로 치산치수는 동양 3국에 있어서 정치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가의 이 인프라 정책은 주로 도로 건설, 항만 건설에 치우치고 물 문제에 대한 국가 전략이 없다는 것을 저는 매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낙동강은 우리나라의 강이 전부 동서강인데 유일하게 남북으로 흐르는 강이고 강의 연장이 가장 길면서 유역 인구는 5개 시도 1,300만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습니다. 이 낙동강이 수질이 악화돼서 경남북 간의 물전쟁에 방불한 상하류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91년에 페놀 사건, 94년에 악취 소동으로
부산 경남에서 급수가 중단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결과 대구가 추진하던 위천 국가산업단지가 표류하고 대구 지역이 산업용지 공급이 원활히 되지 못해서 대구 경제 침체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의 하수 처리 능력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100% 하수 처리 용량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동안 대구는 하류 주민에 대한 의무 이행 차원에서 10년간 1조 3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이 하수 처리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2011년이 되면 물이 20억 톤 부족하게 되고, 이 낙동강 유역에는 약 8억 톤의 용수가 부족하게 됩니다. 2011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우리의 이 치수 사업도 과거에 한강 위주로 돼 있어서 낙동강이 지난해 우리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만은 홍수에 대단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추진 전략은 먼저 이 낙동강 수자원을 유수량을 확보를 해야 수질과 유량이 물 부족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한강 상류인 충주댐과 문경 간에 도수 터널을 건설을 하고, 문경 쪽에는 저수 전용 댐을 한 서너 개 건설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제안입니다. 또 낙동강 수계에 기존 건설부 계획에는 7개 정도의 다목적 댐을 건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3개 정도로 줄이면은 전체적으로 물이 원활하게 될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한 병행해서 철저한 치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 건의는 국토 개조 차원과 장래 4대강 물 부족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한 모범적 사례 정답을 하나 내기 위해서 국책 사업으로 이 낙동강 프로젝트를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제안입니다. 대구는 금년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172여 개국 11,000여 명이 참여하는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대구와 경북의 7개 시군에서 공동 개최를 하고, 이 대회의 특성은 초절약형 대회입니다. 소요 예산이 전부 2,300억 원으로 이보다 규모가 오히려 적은 부산 아시아드의 1조 3천억 원에 비하면 초절약형 예산으로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대회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당선께서 취임하시면은 최초로 맡게 되는 그런 대규모 국제 행사고, 향후 10년 내에는 유일한 국제 행사입니다. 지금 현재 유치 추진 중인 강원도의 동계 올림픽은 7월 달에 유치가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유치되더라도 2010년에 하나의 국제대회가 있게 됩니다. 또 제가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유치 당시에 이런 상황을 예상한 건 아닙니다만, 현재 남북 핵 문제 때문에 남북의 안보 문제가 대단한 위기에 있는데, 이 대회가 유치되어 있다는 것은 남북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판으로서 우리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회 준비 상황은 모든 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산도 적고 해서 쉽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대회를 너무 질서나 규제 쪽으로 가기보다는 시민이 전부 참여해서 즐겁게 참여하고 보람을 나누는 그런 흥겨운 한마당 난장을 한번 벌려서 세계의 모든 젊은이들이 대구의 8월을 영원히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열어보고자 합니다. 건의는 이러한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정권 교체기에 맞물려서 이 대단히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빨리 대구 유대회 지원단을 구성을 해 주시고, 또 소요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한 200억 정도 부족했는데 50억은 이미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난해에 받았고, 금년에 한 150억 좀 시급히 받아야 되는데, 아마 새 정부 구성 때까지 현 행자부 장관께서 이건 내 예의상 내가 집행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들로서는 좀 시급해서, 이는 부산의 경우에도 한 300억 원을 지원을 했고 행자부도 지원은 해야 된다는 건데, 다만 이
정권 교체기에 맞물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애로를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의건 경북도지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도정을 이끄시면서 또 이 도민을 대표해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시겠습니다만 제한된 시간 내에 좀 해주시면 저로서는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 당사께서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첫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국정구상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대구와 경북을 가장 먼저 방문해 주시고 지역 발전과 또 인식을 함께 하기 위해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경북의 비전과 발전 방향에 대한 말씀을 준비된 유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수려한 자연경관, 긴 해안선 등 다양한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다음으로 가장 많은 대학이 있어서 연구 인력과 기술이 풍부합니다. 또 신라가야, 유교문화 등 민족문화의 보고로서 탁월한 문화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는 농업 인구가 26%나 되어서 1차 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고 98% 정도가 중소기업으로 산업 구조가 매우 취약합니다. 또 광활한 면적만큼이나 개발 수요에 비해서 예소시가 빈약하고 재정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동안 국토 개발이 남해안 중심으로 소위 L자형으로 이루어져서 상대적으로 지역 발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여건과 특성 그리고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핵심 산업을 육성하고 동해안을 중점 개발해서 동북아의 경제 중심 국가 건설과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와 산업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동북아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문화자원의 체계적 보존과 관광자원화, 산업화를 통해 경북의 문화 르네상스를 실현하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첨단 신산업을 육성하며 국토의 균형 발전 촉진과 동북아의 경제 중심 국가 건설에 대비해서 동해안을 중점 개발하고 지방이 지역 발전을 주도하는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실천해 나가는데 중점 방향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핵심 과제의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전통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문화 관광 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북은 민족 문화의 본산이며 관광 자원의 보고로서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선도하는 한국 문화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또 전통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비 보존해서 한국 문화를 선도하고 소멸되어가는 민족 문화자산의 보존과 전성, 전통 윤리와 가치관을 합리하기 위해서 한국국학진흥원을 안동에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두 차례의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개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2003년 금년에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세계적인 문화 축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개최되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제 문화 행사가 될 것입니다. 8월 13일 개막합니다마는 당선자 네 분께서 꼭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행사를 빛내 주시기를 먼저 건의드립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특색 있는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울릉을 연계한 환동의 관광벨트를 조성해서 주 5일 근무 시대를 대비하고 가족 단위 관광 테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동의 국제 탈춤 등 지역 축제를 집중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첨단 문화 콘텐츠 산업의 육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산학관 협동으로 지역이 지닌 풍부한 문화적 자산과
첨단 기술을 접목해서 경북형 문화 산업을 육성하고 TV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를 관광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문화 관광 산업의 지방 분권화를 위한 과제로는 경주를 세계적인 역사 문화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문화 특구로 지정하고 국립국악원 경주 분원을 건립하는 문제와 한국국악원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는 문제 등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첨단 신산업의 육성입니다. 우리 경북은 면적이 넓고 또 권역별로 다양한 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지역 산업의 IT화를 추진하고 전통 산업을 고부가치 산업으로 육식시키고 포항권의 철강 신소재 산업, 구미권의 전자정보통신산업, 북부권의 생물 산업 등 3대 산업군별로 첨단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포항 철강 신소재 산업의 수도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철강 산업의 경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서 금속 재료 기술혁신센터를 설치하고 첨단 국가 산업단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노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나노기술 산업화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포항 테크노파크를 조성해서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 구미를 전자정보통신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 구미 제4국가 산업단지에 디지털 전자정보기술단지를 조성해서 첨단기술 연구개발 기능을 보강하고 외국인 기업 전용 임대단지를 조성해서 첨단 외국 기업 유치와 중소벤처기업의 터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농업과 한방 중심의 생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경북 세계농업 한마당을 개최해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경북 선언문을 채택하고 WTO에 공식 제출하는 등 국제 농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새로운 농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진의 해양관광연구단지와 상주의 경북 한방자원산업단지 등을 연계하는 바이오벨트를 구축하고 비만을 억제하는 살 등 바이오 기술을 통한 신농산물을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을 과학기술도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과학기술진흥과를 이미 설치하고 대한민국 과학축전을 개최해서 과학붐을 지역에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산학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동기술개발 자원과 지원과 첨단기술을 융합 연계하는 퓨전센터의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전 과제로 영남 내륙권의 해양 진출의 관문인 포항을 정부의 과학기술 특구 육성 계획에 포함하는 문제와 내륙 최대의 신기지인 구미를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 육성하는 문제, 그리고 도내 북부 지역을 농업 바이오벨트로 육성하는 문제 등은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쪽 도면은 우리 경북 지역의 권역별 핵심 산업의 배치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동해안의 개발입니다. 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21세기 동북아 중심 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서남해안, 서남해안의 중심의 L자형 개발에서 동해안을 포함한 U자형의 균형 있는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포항 영일망 신항은 당초 계획대로 정부의 중점 투자 대상 항으로 격상을 하고 통일시대와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동해 중부선 철도의 조기 부설과 고속철 시대의 도래에 따른 대구, 울산, 포항 등 국내 공항의 어려움에 대처하고 국제화 시대 동북아 물류의 허브 공항 역할을 담당할 범영남권의
국제공항 건설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서화합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경북의 포항과 전라북도의 군산 간의 제2의 고속도로의 조기 완공과 경북 영덕에서 충남 서천 간의 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해서 국토의 개발이 남북의 중심축에서 동서축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육성과 지역분권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항만을 보고하겠습니다. 다소 보수적인 경북의 정신을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로 바꾸어서 지방이 자주적으로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지도록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등과 협력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의 발전은 그 지역의 대학의 수준을 능가할 수가 없으므로 지역 대학의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중소도시 가운데 대학이 가장 많은 경산시를 지식밸리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행정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 지역개발세 등 새로운 지방세원의 발굴과 특별 국가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과감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토론회 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므로 범국민적인 참여와 힘의 뒷받침 그리고 정부의 특단의 의지, 자치단체의 수용 능력이 함께할 때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지방분권과 국가발전의 토대가 반드시 이룩되기를 기원하면서 경북의 비전과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그 시도지사님 말씀에 이어서 저희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그 지정 토론자 몇 분을 모시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의 지정 토론자를 모시겠는데 먼저 대구 상공회의소의 노희찬 회장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에 바쁘신데 불구하고 우리 대구 경북을 찾아주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은 섬유, 기계, 금속 산업 등 전통 중소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대구 지역은 부가가치 창출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IMF 이후 지역의 대형 건설업체들의 도산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어서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지역 전략 산업 특성화를 통해서 새로운 지역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입니다. 미라노 프로젝트는 대구시와 경제계,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인프라 구축의 성과를 낳았으나 소프트웨어 부분의 상대적 소홀 등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대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와 지역 경제계는 포스트 미라노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한방 바이오밸리 조성 및 한의학청 신설 등 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의 첨단 산업 구조로 개편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상용차의 퇴출 여파로
다수의 지역 협력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에서 이를 인수하게 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구시와 지역경제계, 정부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금 지정 토론자가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건 꼭 한번 인수위에 전해야 되겠다 싶은 말씀이 계시면 보니까 뒤에 토론 자료 뒷면에 메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서 적어서 저한테로 전해주시면 제가 적절히 소화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대학의 홍능열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구대학교 홍덕열입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본론으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분권과 관련해서요. 당선자께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표명해 오셨습니다. 구체적인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지금 검토하고 계시고 또 인수위에서도 적극 안을 받아서 지금 안을 만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략하게 지방분권을 앞으로 집행하시는 과정에서는 중앙 관료라든가 혹은 수도권의 여러 기득권층의 조직적인 저항이 예견이 됩니다. 이러한 저항들을 어떻게 수습하고 돌파를 해서 기필코 지방분권을 실현하실 것인지 그 각오와 의지 그리고 구체적인 보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과 함께 혹시 대구를 비롯한 몇 개 주요 광역도시에 몇 개의 중앙행정부처를 분산 이전할 방안을 검토하실 용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분권과 함께 대단히 중요한 대구의 고민은 지역 혁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이후에 대구의 민심이 상당히 좀 허탈해하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는 대구도 좀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지금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대구의 자기 성찰 혹은 자기 혁신은 대구의 지도자 그리고 시민들의 몫이겠습니다만은 새 정부의 역할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노무현 정부의 새로운 과제도 과거 김대중 정부가 했던 것과 같은 대구의 낡은 세력과 연대해서 하는 접근이 아니고 대구의 자기 반성과 성찰을 촉구하는 이 개혁적인 세력과 연대하고 지원하고 해서 대구의 혁신을 통한 개혁적 국민통합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보관, 구상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포항상공회의소의 이무영 회장님. 여기서 마이크를 이쪽으로 좀.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포항을 중심으로 한 경북 동해안 개발 촉진 방안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토 개발이 서해안과 남해안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동해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국토 균형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동해안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가 간절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먼저 영일만 신항 건설입니다. 이의건 도지사가 언급하신 바와 같이 포항 영일만 신항은 환태평양의 국제교역 중심 항만으로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며 배후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지역 과학특구지정과 포항테크노파크의 국비 지원 문제입니다. 포항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 연구소, 기업이 소재하고 있고 2,000여 명의 고급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과학산업 도시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 특구 지정 계획에 당연히 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 민간 합동으로 조성하는 포항 테크노파크 사업에 국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구 포항 간 고속도로 건설 문제입니다. 현 대통령께서 직접 기공식에 참석하셔서 2002년까지 완공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정률이 58% 정도이고 완공 예정일도 2005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의 지역 주민과의 첫 약속인 만큼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그 지정 토론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안동대학의 임재해 교수님, 네, 문화분권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셨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동대학의 임재해입니다. 저는 문화분권에 관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노무현 당선자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지방화 시대이자 문화의 시대입니다. 행정의 자치 또는 그 문화 자치 이것이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 민주화 또는 경제 정의의 실현 못지않게 또 문화민주화, 문화정의를 실현하는 중장기 대책이 시급하게 구상돼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문화분권의 핵심은 모든 문화 생산의 그 주권이 서울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역적으로 서울의 모든 문화가 집중되어 있고 지역은 문화를 소비하는 공간으로 지금 소외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 문화의 전통을 잘 갈무리하고 있고 이것을 지키고 있는 지역은 농촌 공동체의 해체로 지금 앞으로 한 30년 이내에 마치 눈 녹듯이 우리 그 노인들이 돌아가시면 그런 전통 문화도 함께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 문화를 조사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지역 문화를 지키고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역 문화를 창출하는 이러한 그 대책이 시급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문화의 알맹이를 갈무리하는 학문이 인문학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화의 시대라고 하면서 인문학문이 죽어간다고 야단들입니다. 지역대학은 물론 더 심각합니다. 인류대학이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학이 다 인류대학이 되었습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의 사례도 찾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 2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대학의 육성은 지역문화 육성과 문화민주화의 실현과 함께 가고 또 이것은 인구의 도시 집중이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아주 기묘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의 시대에는 문화한국, 문화입국의 전망을 창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전통문화는 민속문화, 불교문화, 유교문화입니다. 경북도지사께서 잘 지적한 것처럼 경북 지역은 이러한 전통문화의 보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라 이래로 불교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경주는 세계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있고 유네스코에서 지정했죠. 그리고 또 지금 오늘날 새로운 경주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세계문화엑스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문화엑스포가 명실공히 세계적인 문화축전으로 가꾸어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안동을 방문한 것도 안동은 유교 문화를 중심으로 한 전통 문화와 학문의 고장입니다. 여기 지금 경북도에서 한국국학진흥원을 수립해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하고 본산으로 중점 육성되어서 지역 학문의 발전과 함께 지역 문화 분권이 자연스레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과거의 새마을 운동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간에서 민으로, 위에서 아래로 전개된 경제운동입니다. 앞으로 문화운동은 지방에서 중앙으로, 민에서 간으로, 아래에서 위로 전개되어야 하는 시민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로 이러한 그 문화를 조사하고 남기고 지키고 가꾸는 이러한 시민문화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문화강국으로 만드는 중요한 시민운동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당선자께서 문화대통령, 문화정부로 문화한국의 위상을 굳건히 세우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지정 토론자 4분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당선자님? 지금까지 들으신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가지요. 계속 할까요? 예. 예, 나중에 그러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지정한 토론자 이외에 지금 저한테 이렇게 어떤 부분은 급하게 쓰셔가지고 제가 잘 읽지 못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우리 먼저 그 경실련 운동하고 또 분권 운동하는 민영창 선생님께서 말씀을 꼭 하실 게 있다고 그러는데. 예, 좀 늦었지만 대통령에 당선되신 것을 중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표를 주지 않은 분들도 좋은 정치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가지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대구 시민으로서 살면서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일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지방분권 운동에 대해서 부탁드릴 일, 이렇게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좀 정치개혁 성공하셔가지고 민주당이 김대중 당 혹은 뭐 전라도 당이라는 좀 인상을 조속히 씻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인사에 있어서도 특히 주요직의 인사에 있어서 대구 경북 지역이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당평 인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지방 출신들을 일정 비율 이상 등용하는 인재 할당제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그 인위적 정계 개편보다는 그 오히려 여소야대 국회에서 공동으로 약속한 것들을 중심으로 이 의회를 설득해 나가는 그런 좀 상생의 정치를 펼쳐가지고 그런 좋은 평가를 바탕으로 다음 선거에서는 그 경북에서도 대구 경북에서도 여당 국회의원을 배출해서 대구 경북이 중앙 정치에서 소외되고 지역 발전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피해 의식을 근원적으로 좀 없앨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저희들이 그 21일 날 인수위 지방 분권 팀과 협의를 가진 바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아젠다를 전향적이고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수위 과정에서는 이렇게 좋은 준비가 되었지만 이게 그 새 정부에서도 행정부라든지 혹은 그 청와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이게 종합적인 어떤 기구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분권에 대한 확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인물에게 맡겨서 중단 없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중앙 권력을 지방에 맡길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단체장들의 자치 마인드하고 주민들의 그 자치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민 소환제라든지 주민 투표제 이런 부분들을
꼭 분권과 함께 이것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게 중에 하나가 시민단체와 지방 언론의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언론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대한 지원 정책과 함께 편집과 경영을 분리할 수 있는 장치들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신청을 받겠다 했더니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지금 소화를 다 하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모시기보다는 제가 대충 정리를 해서 한목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방 분권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또 이 잘못 분권만 강화할 경우에 지역 사회의 지방 정치의 책임성 확보가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지방 정치의 민주화가 안 된 상황에서 분권이 가속화되는 경우에 책임성 확보의 문제와 함께 자칫하면은 지역 사회의 기득권이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달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분권을 좀 폭넓게 생각해서 단순한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지방의 지식 기반과 문화 기반을 강조하는 이런 형태의 종합적인 분권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지방의 국책연구소를 지방으로 좀 이전해서 지역사회의 지식 기반을 좀 강화하는 이런 방안도 좀 검토해 볼 수 없느냐, 이런 말씀들이 쭉 계신 것 같습니다. 요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소화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영남대학의 김태일 교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 요 짤막하게 좀 더 보충 설명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겠습니다. 영남대 김태일 교수입니다. 시장님, 지사 두 분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만은 제가 토론을 위해서 두 가지 쟁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분권을 통한 국가 시스템의 재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지상의 명제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권이 다 좋으냐? 그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지방 분권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현재와 같은 지역사회 권력 구조 하에서 지방 분권을 실시할 경우에 지방 기득권 구조의 강화만을 가져오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민 참여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방 분권이란 것은 궁극적으로는 지방 주민에 의해서 감시되고 결정되는 권력 구조 내지는 그것을 위한 권력 재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 분권이 지방 자치의 확대를 가져올 때만 의미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지방 분권 없는 지방 자치는 공허하고 지방 자치 없는 지방 분권은 맹목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 분권의 방향 가운데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문제와 또 주민 참여의 확대라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으면 지방 분권이 맹목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을 토론의 쟁점으로 제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만, 보니까 주로 교수님들이 많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국대학의 상경대 학장으로 계시는 임백은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 정책을 했는데, 보니까 문민정부 개혁정책이 실패한 이유, 그 다음에 국민의 정부 대북 정책이 실패한 이유, 또 앞으로 새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와 함께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실련
정책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전영평 교수님께서 대구대학에 앞서 제가 소개드린 그런 내용의 말씀을 주셨고 또 대구대의 황동열 교수님이십니까? 역시 비슷한 이야기, 경북대학의 박정순 교수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문화에 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대구 시립미술관 건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생각이 없느냐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고, 또 여성 의원의 그 30% 위원 할당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화자 선생님 한번 잠시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젊고 계획 의지 가지고 강하신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가장 먼저 우리 지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 정말 아주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북은 이의건 지사님 민선 취임 직후 여성 발전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서 여성들의 능력 발전과 복지 정전에 아주 힘써 왔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서 지금껏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여성정책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에 우리 여성들을 한 30% 이상 위촉을 하여서 여성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지금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아주 선진국에 비해서 여성의 권한이 너무 미약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여성들의 참여가 아주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통령 당선되신 분에게 정말 아주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면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직사회의 여러 관료직에 우리 여성 전문가들을 좀 더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한 남녀 평등이라든지 우리 여성들이 사회에 많이 보다 넓게 진출할 수 있는데 늘 애쓰고 있는 우리 여성단체 협의회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다 소개하다가는 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분만 더 모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노동 문제에 관해서도 말씀이 계셨고요. 요거는 이 나중에 저희들이 여기 지금 노동 분야를 맡고 계신 간사가 계시니까 나중에 한번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농업 부분에 관한 그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WTO, DDA 협상 등 농산물 수입 개방 대책에 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경북대학의 이호철 교수님 어디 계십니까? 짤막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노무현 그 당선자께서 농업 문제에 대해 최근에 아마 견해를 필요해 계셔가지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북은 농도이고 특히 그 WTO 재협상도 문제지만 한칠내 자유무역이 가져올 우려가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이것은 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연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북에서 경북 세계농업 한마당이라고 해서 경주에서 아마 국제회의도 하고 NGO 대회도 하고 또 뭐 지방자치단체장 회의도 했는데 그 주제가 바로 농업 가치의 재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업 그 다양성의 재발견, 올해는 이렇게,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그 중요한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대회가 좀 다보스 포럼 같이 연례화되고 한국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게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중앙정부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중앙정부가 할 일을 지방에서 했으니까 이것을 좀 밀어가지고 이것이 세계적인 이슈가 돼서 WTO에서도 좀 이 문제를 반영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농사를 사실은 그 농촌에서 여성 노동, 그러니까 여성 농업인들의 참여가 농업에서 5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농업인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 이런 것이 없다. 중앙정부는 상당히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만은 지방에서는 그것을 받쳐줄 행정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농업인을 다룰 부서를 좀 특별하게 우리가 다루고 그분들도 좀 승진 기회도 주고 이렇게 해서 여성 농업인들이 좀 전문화되고 또 길을 피고 살 수 있는 그런 농업 환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주신 것을 마감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외에 제가 소개를 드리면 대구의 임대윤 동구청장님께서 지방공항의 항공기 소음이 심한데 이거 어떻게 좀 대책이 없을까 이런 질문을 주셨고 또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지역개발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계명대학 산업공학과의 박병훈 교수님께서 영남권 내륙에 화물기지를 하나 건립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기능을 부여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고 앞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낙동강 프로젝트를 국책 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지역 그 개발과 관련된 말씀들을 주셨는데 제가 일일이 소개를 올리지 못하고 이 정도에서 좀 마감을 하고 당선자님 말씀을 우선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많은 말씀들을 잘 들었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하나 소중하고 또 의미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 시장님, 지사님은 준비를 잘해서 체계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특별히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이게 보고 토론 자료입니다만 발제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대구, 경북 하면 어떤 산업에 관해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좀 적었던 것이 그동안의 상황이었는데 말씀을 쭉 들으면서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는 그런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특히 그리고 발제 내용에 보면 기존에 이런저런 그 보고서에 나오듯이 사업만을 그 평면적으로 나열했다기보다는 분권의 전략과 관련해서 또 지방의 역할을 상당히 중요하게 앞에 이렇게 전제하고 지방 스스로 할 일들을 상당히 많이 전제하면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추진 전략에까지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서 상당히 지방 정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지역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인수위에서도 연구하겠지만 앞으로 정부를 인수하면 각 분야의 책임진 장관들이 하나하나를 꼼꼼히 다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 이제 개별적으로 말씀 주신 내용들도 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저한테 질문을 하신 내용이 있어서 다는 아니라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드리고 제가 힘주어서 말하고 싶은 부분을 마무리로 그렇게 지었으면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얘기들은 대구 경북의 발제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들일 것입니다. 근데 이건 오늘 제가 즉답하지 않겠습니다. 가서 충분히 검토하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가 토론을 하는데 꼭 방향을 좀 바로 잡고 싶은 내용에 관해서만 간결하게 답변 드리고 또 나중에 모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득권 저항에 관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겠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 홍 교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은 언제나 부닥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도 항상 정책을 말할 때 기득권 또는 뭐 개혁 세력 이렇게 선을 그어서 각기 이렇게 정책을 구별하고 또 정책 선택을 얘기해 왔습니다만 또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왔고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득권의 저항이라는 것을 말로 힘으로 이렇게 부닥쳐가서 문제가 극복되고 또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부닥쳐서 굴복하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충분히 자리를 함께하고 서로 토론하고 필요한 데서 공감대를 조금씩 넓혀 나가면서 합의되는 것부터 먼저 이렇게 같이 손잡고 해 나가면서 의견 차이들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이제 꼭 대구 지방에만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더러 정부의 인사를 할 때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를 골고루 대변해서 여러 의견을 가진 분들을 골고루 이렇게 기용하라, 내각에 기용하라 이렇게 조언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 안에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 또는 이해관계 기반을 아주 달리하고 있는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떤 정책의 입안 과정부터 도저히 손발이 맞지 않고 잡음만 나오는 삐걱거리는 그런 정부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어느 나라도 보면 이 가치 지향을 좀 달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 번씩 이렇게 정권을 바꿉니다. 바꿀 때 가치관이 좀 다른 정당과의 사이에서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만들어 나가고 또한 타협해 나가는 그런 정치를 통해서 정치가 발전해 왔고 정책도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당이라 정치적 견해라든지 경제 정책이라든지 그밖에 노사 정책에 관해서 의견 다른 사람을 전부 정부 안에 끌어넣으라고 얘기하는 이 조언에 대해서는 제가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정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고 가치를 함께하는 사람끼리 논의해서 정책을 내고 국회 또는 여론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면 그렇게 하더라도 어느 한쪽의 의견이 반드시 일방적으로 관철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민주적 정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질문하실 땐 그런 것을 걱정해 질문하신 건 아닙니다만 연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중앙부처 행정부처를 따로따로 떼서 나누어서 각 도시로 분산하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검토했고 앞으로도 검토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론은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경상북 대구시를 전부 떼서 각 구청에 하나씩 기능별로 농림국 무슨 교통국 환경국 전부 하나씩 갈라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중앙과 지방의 문제가 있지만 이 지방에서도 또 거점 도시와 지방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구와 안동의 문제가 있고 또 안동보다 더 이렇게 그럴까요? 오지라고 좀 시골이 있습니다. 시골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이 중심이 있고 거점이 있는 이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면서 가야 되는데 중앙부처를 분산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방의 자기 혁신에 관해서 새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것은 오늘 제가 토론도 지방의 자기 혁신을 중앙정부가 앞서서 이끌어갈 수도 없고 지방만 할 수도 없고 중앙정부가 어떻게 중간에 들어서 각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방향을 서로 논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차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상호 공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방화 시대, 균형 발전의 시대라고 다음 정부의 그 시대를 규정하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 것이 그 역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낡은 세력, 혁신 세력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렇습니다. 어느 한 편의 결정적 승리로 승부를 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이렇게 꼭 나눠야 하는지도 또 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낡은 세력과 개혁 세력을 꼭 나누지 않고 이제 구체적인 일을 가지고 부닥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과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가고 그다음에 지방자치가 자치 역량에 관해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권도 좀 속도를 맞춰야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지방자치의 공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공간에서 입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소수 세력의 역할입니다. 이상 더 이젠 시위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없고 중앙정부에서 와서 무슨 교통정리를 하향식으로 해줄 수도 없고 이건 부득이 열려있는 정치의 공간에 소수 세력이나 소외 세력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또한 그 지역의 양심 세력이 또는 지역의 여론을 주도해 나가는 지식인 사회가 그런 노력을 해서 그래서 점차 서로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는 것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포항 우리 이무영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임 교수님 문화분권, 전통문화 그리고 지방분권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문화 강국, 문화의 시대다. 문화 그 자체로서 소중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문화 산업의 그 부가가치가 장차 굉장히 클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전통적인 그 의미에 있어서의 문화가 발전하면 문화 산업이 따라서 발전하고 그러면 우리도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을 말하는 분들이 있고 저는 그것을 실제로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문화관광부 장관과 또 담당 그 부처에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교육을 하는 사람이든 언론을 하는 사람이든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한번 그 비전을 좀 눈에 보이게 실감이 나게 한번 다듬어 봐 달라고 부탁을 저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기술 혁신을 국가 발전 전략의 큰 한 축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문화광국을 그 기술 혁신에 못지않는 우리의 내적 역량으로 그렇게 일단 가정하고 시작합니다. 좀 더 함께 연구하고 해서 이게 검증이 되면 우리 그 국가 정책의 방향을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모아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그 산업적 부가가치가 크게 검증되지 않더라도 문화는 문화로서 이제 다음 세기는 새로운 세기는 문화는 문화로서 아주 그 국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품위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문화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지방 문화에 관해서 말씀이 계신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지방의 대학과 언론이
해답을 좀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정부가 지방의 문화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방 정부 요청에 따라서 시설 하나 해주고 무슨 센터 하나 만들고 무슨 연구소 하나 만든다고 지방 문화가 좀 육성되는 것은 아닐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하드웨어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방의 문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 지역 사회의 문화적 구심이 먼저 형성돼서 자발적인 그 주도적 역량이 형성되고 거기에 꼭 필요한 그 자원을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지역의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그 효과적인 방법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그것을 할 만한 조직과 집단은 결국 대학교하고 언론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사회가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민사회는 호주머니가 항상 좀 얇지 않습니까? 지방 정부, 상공인 이런 순서로 하게 되는데 우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답변으로서가 아니고 미리 꼭 말씀드리려고 준비했던 얘기인데, 이 지방 대학에서 이 점에 관해서 한번 그 관심을 가지고 좋은 안을 내주시면 중앙 정부도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참에 이제 그 지방 대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을 어떻게 활력 있는 그 지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방이 잘 살게 할 것인가, 고심했는데 대개 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획기적으로 분권을 하려고 합니다. 재정에 관한 분권도, 재정의 지방 이양도 획기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같은 돈이라도 꼭 용도를 정해서 내려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이 알아서 판단해서 가장 효율적인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포괄 이전 비율을 높이겠습니다. 그래서 권한과 재정에 관해서는 지방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국회하고도 타협을 해야 합니다만 획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저항 말씀하셨는데 이 공직사회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중앙부처에 공직사회 스스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이건 설득하고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저항 그렇게 해서 꼭 하겠습니다. 하고 두 번째 이제 그 제가 내놓은 것은 지방 대학의 육성을 통한 지방화 전략입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지방에서 지방 대학 육성을 통한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시면 그렇게 준비해서 계획을 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그 대구 경북의 비전과 발전 방향에 관해서 많은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관해서 필요한 지방 대학의 이 사업들이 옳으냐 적절하냐에 대한 검토도 지방 대학과 지방의 그 상공계와 지방 언론이 그러니까 함께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충분히 토론하고 대학은 이론적으로 분석 검증해서 받쳐주시면 이 사업의 신뢰성이 훨씬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자면 자연히 이것을 뒷받칠 수 있는 물적 자원도 필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겁니다. 연구소가 필요할 수도 있고 대학의 연구 과제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중심으로 지방의 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 과제를 대학에서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연구 개발비를 중앙부처에다가 달라고 청하면 그런 것 그렇게 하면서 그 연구 개발의 결과가 바로 지방의 산업과 결합되고 지방의 문화와 바로 결합될 수 있다는 그런 그 가능성이 아주 구체화됐을 때 소위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개발비를 좀 과감하게 지방으로 투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칙적으로 대학 투자는 지방에 집중적으로
극단적으로 지방에만 할 생각입니다. 근데 지방에만 하면 너무 단정적이어서 거의 지방에만 대학 지원을 할 생각인데 걱정은 연구개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역량도 꼭 필요합니다. 돈만 준다고 아무나 다 훌륭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 효과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말은 꺼내놓고 저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지방 대학이 아무 계획도 안 세워주면 어떡할까? 아무 요구도 안 하고 지방 산업이 지방 대학에 아무런 요구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돈만 보내주면 돈만 흩어지고 남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 대학에 정말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방 대학이하고 지방 정부가 하는 일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거기에 그 의지를 함께 모아줄 때라야 저는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역 주민들의 그 의지를 함께 모으는 이 통합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언론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언론과 대학이 그 지역의 그 중심이 돼서 지역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 나가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제 의견입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다시 한번 대학을 대표하시는 분들과 또 한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토론한다든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 결과물로서 어떤 그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올라오면 그걸 한번 받아서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지원하는 이런 그 사례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제 얘기가 한 군데 집중해서 너무 길었습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고 이 생각이 맞는가를 꼭 검증해보고 싶었고요. 여러분들 의견을 통해서 검증해보고 싶었고 이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늘 여기 왔습니다. 오늘 충분치는 안 했습니다만 많은 말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놓고 이런 관점에서 저나 또는 우리 이 정부의 참모들과 함께 수없이 토론을 거쳐서 그야말로 이제는 끊임없이 내리막을 가던 지방 경제, 지방 문화가 이제 앞으로 5년 뒤쯤 가서 드디어 상향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그 반전됐다. 유턴 했다. 아주 느리고 완만한 속도라도 이것이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했던 지방의 모든 방식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속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도 그때의 그 대통령 지방 순시 보고와는 분명히 다른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전하고 똑같은 순시 보고하면 절대로 그전하고 달라지지 않지요. 이 다음에도 제가 다시 또 오겠습니다만 그때도 토론이든 뭐든 달라져서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부는 좀 한 것 같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제 얘기 마치는 게 좋겠죠? 예,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